주식 네가 뭔데? 250억 벌고 회사를 그만뒀어. 우와. 55억. 근데 얇은 사람이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왜? 올라갔으니까. 저는 많이 해봤어. 구석기 시대의 이론이에요. 닥터케이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네, 원금만 찾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주식 초보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투자 주치 박병창 닥터케이와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네, 부장님, 제가 아시다시피 매일 사연을 직접 이제 골라오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요, 많은 MZ세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죠? 어떤 고민이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딱 와가지고 네. 엄청 물리죠. 네. 그래서 지금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사연자분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네,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안현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주식 상황을 4행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운을 운 띄워드릴게요. 띄워주세요. 예. 네, 주식 칼에서 멋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식겁하고 있습니다. 투,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 답이란 없습니다. 닥터케이 어떠세요, 사행시? 뭐 무섭네요. 무섭네요. 자연스럽게 저는 투자 권유는 안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주식 방송계의 그 간간이 여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SOS로 제가 오늘 데려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BS 비즈 아나운서 김민입니다. 오늘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사행시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 네가 뭔데? 처음부터 강렬해요. 쉽게 만들어 내 마음을. 투, 투자 그래도 못 놓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자,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 오. 몇 년 차 직장이시죠? 8년 차, 그러니까 9년을 향해 가고 있는. 2014년부터. 예. 유니 씨도 비슷하신가요? 네, 저도 2015년부터 시작을 오. 했으니까 7, 8년 정도. 현준 씨는 주식을 이제 처음 권유했던 분이 누군가요? 처음 권유했던 사람이 제 대학교 동기. 대학교 종 가 대학교 동기가 원래 네. 여기 여의도에서 증권회사 과장이었어요. 이 새끼가. 야, 너 아직까지 왜 주식을 안 하냐. 그래서 나 뭣도 모르고 했습니다. 지금 이 친구 때문에 제가 그 암흑가에 손을 뻗은 이후로 이제 그 파란 색깔이 그 메인 색깔인 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저는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간색을 싫어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주식 차트가 네. 하루 종일 파란색입니다. 빨간색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아, 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 자기 돈이 여윳돈이 얼마큼인데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54년을 살았는데 여태까지 증권회사 계좌 하나도 없고 증권회사 문을 열어본 적도 없는데 왜 지금 와서 하려고 그러냐.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꼭 해야겠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막 일장 연설했어요. 저금리 시대에 뭐 이거 해야 되고. 나한테 설명 막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안 하면서 너 잘 살 수 있지 않았냐. 굳이 잘 살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보냈어요. 그 다음 달 또 왔어요. 꼭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계좌 트는 법부터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뭘 샀을까요? 삼성전자. 뻔하지 그랬을 것 뭐.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게 국룰이에요. 그게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 아, 작년 2월? 네. 최고점일 때. 네, 제일 고점일 때.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시대상이 그랬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내가 살면서 주식 투자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기약했거나 아니면 살면서 좀 여윳돈이 생겨서 내가 재테크를 한다고 한다면 또 주식 투자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시기에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분들의 주식 투자 방법이 좀 궁금한데요. 예. 어떻게 하세요? 공통적으로 드려볼게요. 저도 그냥 일단 단순하게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량주가 이제 우량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네. 우량주가 굉장히 이제 심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꾸 잡주로 빠집니다. 추천을 받아요. 이제 한 네. 방이야. 이거 내가 많이 네.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가 그 잡주가 상장 폐지가 되거나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갬성 투자 갑니다. 바이오주 갑니다.
바이오 쪽 전제 퍼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뭐 되는 게 없어요. 예, 다 파란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유니 씨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세요? 일단 레버리지가 가장 네. 처음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네. 그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천을 받았어요. 이 회사에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기사도 찾아보고 네. 진짜 있을 것 같아서 호재가 들어갔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망했군요. 아예 설마 없어지겠어? 설마. 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금리도 저금리고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용돈이라 좀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은 하루 상한가가 30%잖아요. 상한가에 잡았다가 뭐 하한가가 마이너스 60%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험한 상품이 어딨어요. 우리가 공식적인 제도권의 상품이 초고 위험의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어봐야겠다? 은행 이자보다 좀 높은 연 10%?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기본 태도부터 잘못됐네요. 그래. 우리가. 원금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주식을 살 때 10,000원짜리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목표 수익률 11,000원, 손절매 9,000원.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목표 수익률이 10%고 또 손절매도 10%다. 이런 걸 왜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의 고수익을 노리면서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표가 나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거야 라고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사실 여기 이 스튜디오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미 잘못됐어요. 뭔가 네. 잘못됐다고 이미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주식 초보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들을 적어왔으니까요. 이 닥터케이가 이거에 맞는 답변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초보자가 쉽게 접근하기 위한 투자 방법이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주변 얘기 듣고 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주식시장에서 몇백억, 몇천억 번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망한 사람만 보잖아요.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물론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과 그리고 사고방식이 약간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빼고 일상적인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네. 사람들이 기가 되게 얇아요. 굉장히 진중하고 분석적인 사람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기가 얇은 사람이 큰 돈을 번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기가 얇은데 그래서 들어요 정보를 그거를 가서 뭐 A, B, C, D 뭐 정보를 들으면은 그 사. 그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인 거예요. 아닌 거를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딱 그 차이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변에 얘기하면은 야 그래?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걸? 이렇게 의심해요.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얘기해줘도 의심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정보가 갈 수가 없어.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무일푼으로 연수원에서 자고 먹고 한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딱 250억 벌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스키 좋아하셔서 전 세계 스키 타러 다니세요. 그분이 저보고 같이 일본에 스키 타러 한번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술 한잔을 먹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돈 벌었지 않니? 그래서 딱 얘기를 딱 하나 했다는 거예요. 정보를 주셨잖아요? 근데 틀렸어. 깨졌어. 아무 말 안 해. 그럼 상대가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만약에 얘기했는데 조금 벌었어. 그러면 과자라도 사주는 거야. 밥이라도 사주고. 그러면 상대편이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은 내가 얘기했을 때 틀렸는데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마음이 불안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 다음에. 근데 또 정보를 줬는데 자기 또 돈 벌었다고 성복권 하나도 줘.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고급 정보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자기는 그거 하나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를 많이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다. 그럼 판단력이 좋은 기가 얇은 사람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 판단력은 또 이제 그 다음 또 얘기를 해보죠. 그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판단의 네, 네. 기준은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어요. 네. 그 정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곧바로 알 수 있어요. 주가 오르면 맞는 거고 내리면 틀린 거예요. 확인했을 때. 네. 끝이에요. 대신 틀렸을 때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판단을 빨리 했는데 더 올랐어. 상관없어요. 그 다음 또 기회가 있으니까 또 기회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아쉬워하지 말고 판단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금 어쨌든 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네. 희망을 찾아 떠나야 될 것이냐, 네.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럼 일단 시황 얘기라면 시황의 차원에서는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내 주식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시황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환율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네. 뭐 그 기업 이익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하면서도 당연히 저는 직업이니까 하지만 이걸 듣는 분들이 그리고 저 자신도 그걸 맞췄다고 돈 벌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냥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내 직접 투자해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투자해서 내가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하고 어떤 기간 동안 투자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요즘에 시장이 좀 빠졌잖아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에 좀 빠졌어요. 근데 그건 크게 걱정 안 해요. 왜? 올라갈 거니까. 그건 올라갈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기간 동안 어떤 투자 전략으로 했을 거냐,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다른 거고요. 근데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단기 거래해서 잠깐 들어가서 용돈 벌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빠져버렸어. 이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전략을 갖 거냐에 따라서 첫 번째 다르다. 지금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 자금에서 얼마나 손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저도 주변에서 보면은 돈을 벌어서 뭐 몇십억씩 벌어본 사람도 주변에 많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 몇십억을 내 돈으로 만들어서 굳혀서 몇백억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손절매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손절매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마이너스 20%라고 해놨어. 1억을 넣었는데 2천만 원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이 다음에 갈 거고 기다리면 갈 거고 이런 거 안 따져요.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 그냥 팔아요. 그래서 8천만 원을 꼭 남겼잖아요. 잠깐 있다가 다시 8천만 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접근 방법인데. 마인드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기존에 있었던 심리가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약간 이거 소름이 돋을 약간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접근 맞아요. 방법이에요. 그 마이너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이내의 마이너스라면 스톱해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지금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문이 그래서 생겼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 마이너스 44% 네. 정도 됐더라고요. 네네. 저만 깔 수 없으니까 오빠는 몇 %예요? 저는 48%. 아. 예. 어떻게 해야 아니 오늘 됩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나왔어도 야, 진짜 이거는 큰일인데 큰일이네 지금 아주. 둘이 합쳐 100이 가까워요. 맞아요. 마이너스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손절할까요? 저는 반토막 나도 다시 복구하고 수익 낼 수 자신이 있어요. 많이 해봤으니까.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왜냐면 그런 경우 많았으니까. 여태까지 28년 동안 있으면서.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반토막 나면 다음에 원금 살려면 100% 이익을 내야 돼요. 더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게. 그러니까 못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신감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더블 내기는 힘들겠다. 난 그 정도의 자신감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제가 만약 계좌를 본다면 그 중에 그냥 들고 갈 종목, 안 들고 갈 종목을 좀 구분을 해서 들고 갈 종목만 딱 남고 나머지는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 기회를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분의 한 분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50억이었어요. 한 종목에 넣었어요. 그러다가 손실나고 또 손실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13억까지 떨어졌어요. 13억? 50억, 13억. 아, 13억을 잃은 게 아니고 13억이 남은 거죠. 남았다고요? 네, 네. 50억이. 와. 결국은 어떻게 나갔냐면 55억에 저랑 헤어졌어요. 우와. 55억에.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종목이 4개가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거는 살릴 놈은. 그래서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내 예상과 맞아 떨어질 때 주식은 선택과 집중, 배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위험 상품이에요. 2배가 어떻게 나 이렇게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거래했던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내가 지금 나한테 힘들게 하는 종목 있죠? 5년 후에 한번 보세요.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5년 후에.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어떤 종목들이. 그걸 내가 선택해서 집중해서 캐치할 수 있느냐 없냐의 게임인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황이 어떻고 금리가 어떻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이 거죠. 순간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봐야 된다는 멀리 봐야 되는 거고 뭘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주씨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말씀드리면 네. 제가 가장 처음에 들어갔던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가장 고점일 때 들어간 그 1인 네.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저는 막 80 몇 층 때 들어갔어요. 80층에서 예, 80층도 아니에요. 80층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시작도 안 했어. 9에 가깝나요? 89에 가까웠습니다, 아, 처음에. 네. 그러다가 빠지네? 이거 이상한데 그래도 설마 너. 또 빠지네? 에이 그래도 너. 또 빠지네? 에이 그래도 좀 더 가. 그래서 70 한 후반층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이 더 있더라고요. 한창 또 코로나 막 터지면서 이제 바이오주가 한창 유행일 때. 네. 그래서 바이오주로 들어갔습니다. 바이오주 다 망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믿을 거는 그래도 결국엔 우량주야. 그리고 카카오 들어갔습니다. 야 정말 바닥이 없더라고요. 지구 내핵 뚫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네. 않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케이 보기 전에 예. 윤희 씨 어떻게 보세요? 현준 씨를.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도 뭐 그런 바이오주라든지 뭐 카카오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닥터케이? 그냥 뭐 일반적인 분들 대부분 저렇게 많이 하시고요. 근데 뭐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그 주식을 주변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저한테 주식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돈 달라 그래요. 나한테 뭐 줄 건데?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 그래야지 돈을 주고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좋은 정보가 나가는 거지. 그냥 막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얘기하는 거. 그게 어떻게 신뢰를 해요? 그런 얘기에 듣고 산다는 것 자체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아까 내 말씀대로 그런 걸 들었지만 내가 판단을 빨리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돈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고급 정보를 나한테 정말 주겠나?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걱정되는 오빠를 위해서 지원 사격 나온 윤희 씨가 네. 직접 거래를 해볼 텐데요. 어떠세요? 자신 있으세요? 자신은 없는데 네. 또 이제 저의 긍정 마인드로 네.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관심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게 몇 개 보이는데 네네. SPS는 왜 넣으신 거예요? 저희가 SBS 주주가 돼서 다 잘라버리려고. 누굴요? 그건 아닙니다. 다 자르고 싶은 놈들 자르려고. 예. 위에 대한항공은 어떤 이유로 넣으셨나요? 대한항공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네. 많이 떨어진 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건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나름의 확신이 좀 있어서. 예. 기업에 대한 확신이 예, 있으시군요. 그거는 기업에 대한 확신인 거죠. 여기까지 좀 종목들을 봤는데 닥터케이 종목들이 어떤가요? 일단 뭐 다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현대 미포조선을 지금 두 개가 조선주만 빨갛잖아요. 예. 네. 이유가 있는 거고 신세기를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요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수하는 이게 매매 기술이에요. 예. 달라지는 거고. 이거 들어야 돼. 아까 현대미포처럼 빠르게 가는 애들은 이거 나중에 늘리목 보고 사야지. 이런 백날 기다려도 안 와. 걔네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놈은 맨날 쳐다보다가 못 사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이미 주도주가 됐고 세게 가는 애들은 마이너스가 아침에 장중에 잠깐 나든지 잠깐이라도 밀리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따라 사면 물려. 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얘는 떨어져요 계속. 얘네들은 최대한 저가에 사야죠. 걔네들은 위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투자 방법이 달라요. 매매 그 타이밍이 오히려 다른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반대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 신세계 월봉을 보니까 지금이 약간 최저랑 좀 비슷한 그쵸. 그러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기에? 대부분 이제 이게 구석기 시대의 이론이에요. 이게. 저 정도 됐으니까 이제 최저가 다 왔어. 여태까지 10년간 저점이 여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걸 깨고 내려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거기까지 이미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빠진 종목은 거래가 들면서 양봉이 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잡아나가면서 롱텀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현대미포전처럼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은 장중에 조정을 보인다든지 올라가는 걸 치고 갈 때 그대로 그냥 같이 따라서 사야 돼요.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두 분 많이 배우셨어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배운 것도 배운 건데 많이 혼난 것 같아요. 예. 많이들 혼나고 가세요. 약간 정신 개조. 예, 여기 약간 심리 상담소 같은 그런. 그럼 현준 씨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저요. 일단 좀 그 나를 좀 돌아보고요. 예, 그러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희 씨. 근데 네.
일단 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우리 다터케이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조금 생각이 조금 번뜩한 게 있어요. 그쵸. 예,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셨어요. 확실히 이게 시작과. 아는 게 힘이에요. 예, 진짜로. 네, 윤희 씨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네. 제 옆에 이런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료가 있구나.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나가 같은 그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예. 네. 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좀 개념이 생긴 것 같아서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두 분 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진짜 도움 하는데. 정말 많이 됐어요. 네. 예. 닥터 K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닙니다. 너무 유쾌하고 즐거웠고요. 그리고 늘상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상담으로 하는 게 또 제 직업이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꿀팁을 얻어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